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동석입니다. 예, 일부 종말론자들은 12월 21일인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고대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아직까지 지구에 별 영향은 없지요? 네, 별 영향은 없습니다. 예. 인터넷을 보니까 지구 종말론 때문에 세계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로이터 통신은 지구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프랑스 남서부의 부가라시라는 곳에 세계 곳곳에 2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정작 취재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태양계 폭발설 등 마야력을 둘러싼 지구 종말론 근거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염려는 다 내려놓고요. 네. 종목 킥 서비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대체로 상승세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요. 코스피가 오늘 20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단 14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198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두드러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때문인지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였던 건설업종 역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잠깐 봐드릴게요. 오늘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혼조세가 우세한데요. 삼성전자가 2.59% 하락한 140만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사용 문제로 반독점법 위반을 우려하는 이의 성명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듯 싶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장 강세죠.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480선 붕괴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70전 정도 상승한 1075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금요일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예. 전화는요. 02-3153-2610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LG U+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장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설명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간 남았을 땐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겠고요. 네. 또 12월의 별점 왕도 뽑아야겠죠. 종목 상담 받으시고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서둘러 주십시오.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종목 상담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개인비리요. 게임빌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여쭤볼게요. 10만 4,500원. 104,500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네, 30%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난 7일 날. 12월 7일. 7일 날 매수하셨어요? 예,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어제 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내려갔었어요. 네. 지금 당장 대응은 못 하셨을 텐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까? 너무 과대. 여보세요? 예, 너무 난폭이 말씀하세요. 커서 예. 네.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길지, 또 금방 이거 회복될런지 정부에서 청소년들 게임을 중단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네.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네. 게임주에는 향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셧다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게임빌뿐만이 아니라 게임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것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남은호 원장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빌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쭤봤었는데요. 보유 의견도 있고요. 매도 의견도 있고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많은 분들이 어제장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관련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남은호 원장님, 지금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하거든요. 네, 얘기 좀 네,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지금 7일 날 사셨는데요. 네. 네, 그렇죠. 7일 날 사셨는데 좀 사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타이밍에 사셨다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는요, 좀 대응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펀더멘탈 상으로 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논하기 전에 지금 게임빌의 사항은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짧게 얘기해 드리면은요, 네. 이번 그 신정부가 이제 출범 예정인데 그때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어제 있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게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규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 박근혜 당선자가 더 강하게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고용 효과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고 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이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뭐 셧다운제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분명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가 이제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흐름에서 지금 처음으로 붕괴되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실 손을 좀 빼고 발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기계적인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제부터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례차례 이제 현재 사신 가격이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정한 어떤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추세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부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탄력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이제 보였는데요. 네. 여기가 이번 처음으로 깨진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10만 고점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점에 사신 것과 관계없이 11만 5천 원 되면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에 네. 그 반등의 어떤 폭을 노려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한 리스크죠. 여기에서 사서는 안 되고요. 예.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 지금은요, 이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기에서 네. 장기 추세선의 상승 추세선에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돌아서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일단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경우에 반대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9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서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오늘 지나서 다음 주에 네. 네모난 쌍바닥의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보유를 하시되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서 재차 반등이 나오지만 9만 원을 회복 못할 경우에는요, 과감히 손절매를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그러면 전략입니다. 오늘 아까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은 손절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4,500원까지 갔었는데요. 네네네. 한 11만 원 정도는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11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 흐름이 더블 딥으로 바닥을 두 번 만들어주는 형태. 네, 지금 쌍바닥을 쳐야 된다. 예, 그렇죠. 그 쌍바닥을 치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 가격에서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물을 좀 타가지고. 지금은 물은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현재 추세가 네.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어 있는 종목은요.
네. 절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저기 금요일장인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네. 그 9만 원 선, 11만 원 선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11만 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럼 지금 기간은- 시점에서는 쌍바닥이 나오는지를 네.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시청자님. 다음 네.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그때 9만 원 선이 이탈이 돼서 심하게 빠진다 싶으면 손절을 하시고 쌍바닥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유를 하셨다가 다시 전화 연결됐을 때 그때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 지금 주 9만 금요일 날 원이 또 전화를 드릴 깨졌거든요. 거거든요. 예? 지금 9만 원이 깨졌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깨졌지만요. 네. 흐름을 네. 좀 더 살펴보고요. 쌍바닥이 네.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흥행하지 예. 마시고요. 쌍바닥이 얼마쯤 되는데요? 그 현 가격에서 지지에 완전히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시청자님 9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파시지는 네. 마시고요. 다음 주 네.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걱정이 많으셔서 지금 굉장히 좀 자세히 여쭤보셨는데요. 네. 일단은 대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는 2433번님께서 가비아 문의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손해가 막중하십니다. 6,270원에 비중 15%.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손해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가비아 완전 갔습니다. 하단으로 완전 갔는데요, 지금. 그만큼 지금 가비아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 SNS 관련주였고 주로 하는 일 한번 같이 보시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실적은 꾸준히 나오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그만큼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시 실적적인 부분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왔는데요. 지금 파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시는 단계고 상당히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만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대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단에 지금 3,500원짜리, 그리고 상단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은 7,800원짜리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데, 그리고 중간 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5,000원짜리에서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자체가 하단으로 좀 많이 쏠리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하단에 3,500원짜리는 한번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시청자분이 이 정도 손실 자체를 조금 감내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는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한 번에 꼭지가 있었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꼭지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네 번 꼭지의 공통점은 바로 8,000원대를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봉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양봉입니다. 이런 식의 양봉이 떠야 되는데 대부분 다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고평가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매도하는 세력 자체가 우세했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증폭된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거래량 바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기술적 반등을 하되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다시 투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정도로 보시고, 2차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붙는다 싶으면 4,500원까지도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본전까지는 사실상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비아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4,500원, 거래라 동반했을 때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네. 같은데 초시계 소리가 안 들려서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네. 어쨌거나 상담을 받아봤고요. 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바로 이어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문의하신 분 애청자시라고 하셨고요. 8,800원에 비중 30%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예, 현재는 계속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어떤 급등의 가능성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상승 탄력을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큰 이유 중에서는 일회용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던 흐름이고요. 이 의료 영상 정보 처리 관련된 이 병원 관련된 어떤 매출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거든요. 침체한 경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의 의료기기 사업부가 새로 재편되면서 규모가 좀 커졌던 부분과 그리고 이번 박 당선자의 어떤 공약 그리고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그 헬스케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회복은 내년에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로서는 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 가격이 지금 8,570원인데요. 매수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좀 두고 보시고요. 다만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9,000원대 저항인데요.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올해를 지나서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손절매를 한다면은요, 8,000원권을 하회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손절매를 고려하시고요. 그 이외에는 좀 보유를 하셨다가 1차 목표치는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설정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1,000원 정도면 그래도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봤습니다. 네, NHN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수할까요? 적정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6547번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데 밑에 거래량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 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을 감내하는 그런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NHN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NHN이 한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게임이 같은 계열사인데 한 게임 같은 경우에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게 일단은 뭐 포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섰다 이런 고스톱 종류를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 분야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체를 전에는 거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게임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현금에 대한 이렇게 환전을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서 매출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예. 네, NHN 지금 매수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또 문자 종목 봐드릴 텐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24,500원에 30%시고요. 남은 원장님 바로 봐주십시오. 예. SK 하이닉스는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아주 좋은 종목으로 우리 거래소 최고 종목을 몇 종목 뽑으라면 그 속에 꼭 SK 하이닉스를 넣고 싶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유망 종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기대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간 2000년 이후에 반도체 경기를 보면은요, 홀수의 경기가 좋았고요, 짝수회가 안 좋았다. 일정의 파동을 이제 생산 설비의 증가와 그리고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차이가 났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었지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줄인다고 그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30%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설비 투자가 준다는 것은 즉 이익 측면으로는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죠.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설비를 줄인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의 무한 공급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LP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문을 닫았다. 이제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만의 지금 난약의 경우에도 굉장히 휘청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제어가 일어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인터넷 화면에서 여기 지금 반도체의 주가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왼쪽 부분에 이 DRAM DXI라는 반도체 지수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이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1.6%, 7%대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하이닉스는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만 얘기 좀 들을게요. 네. 예, 1차 목표가는 한 2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단기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2013년도 유망주 SK 하이닉스가 오늘 남은호 원장님께 나오는군요. 네. 예. 옵트론텍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12,750원의 비중 10%인데요. 닷새째 내려서 걱정입니다 하시네요. 이상훈 대표님. 네, 예,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일단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지금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투신권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이유가 되느냐. 3분기에 IT 전기전자가 한창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좋을 때 매수를 했던 대상은 투신권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도 상당히 컸고요.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에서 지금은 매물 자체를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개인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만큼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공백이 지금 분명히 발생을 했는 상태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1,500원 자리가 눈에 띄는데 1,500원을 버텨주지 못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다 파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에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냐면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 자체를 지금 개인이 다 받기 때문에 한 번의 꼭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를 다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과정은 만약에 기관이 저점을 1,500원에서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11,000원 밑으로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투신권에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에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계속적인 매도세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정리하시고 나가는 전략이 정신건강에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옵트론텍 투신권의 매도 지켜보시고요. 1,500원 손절 라인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로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네. 종목 상담 들어오는 거 보시고요. 2013년도 유망주다 싶으시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시다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NL 바이오 봐달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살펴드릴 거고요. 이번에 먼저 풀어드릴 종목은 SAMT입니다. 네. 2,095원에 20%. 남은 원장님. 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사항입니다. 예. 최근 11월 달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왔죠.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조기 종결되었다. 즉 기업의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 1,200~300원대 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2,5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약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한 한 번 더의 상승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나 이 비메모리 관련해서 전부 다 향후 어떤 전망은 내년에 좀 밝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 상에서의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인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다시피 현재 1,773원대 가격은요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현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1차적으로 2,1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보유했다가 2,100원을 넘어설 때 일단 한 번 정도 팔아준다든지 또는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1,7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1,800원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은 다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또 손절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남은 원장님 시간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도 시간 그렇네요. 좀 잘 지켜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SAMT가 6% 급락 나와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손절가 네. 목표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연락 주세요? 부산이에요. 부산이요. 또 예. 부산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애청자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제닝요. 제닉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 45,000원 평균 단가가 네. 20%고 45,000원이에요. 45,000원에 20%면 뭐 예, 추가 예. 매수도 하신 거세요? 예, 10% 해가지고. 네. 시청자님, 제닉에서 나온 제품 써보셨어요? 아니요. 써보진 쓰진 않으셨어요? 않으셨을까요? 마스크팩이 참 좋은데. 예. 피부가 원래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니, 어떤 종목 들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 종목을 네. 고르게 되셨어요? 방송도 자꾸 보고 많이 예. 올라가가지고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네. 아, 예. 너무 일찍 잡아가지고. 네, 좀 연일 하락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래 시청자님 말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수익권이신가요? 예, 딴 거는 다 그렇고 전부 현금이에요. 아, 아, 그러세요? 80% 전부 다 현금이시고. 현금장이 요거 하나만 그래요. 요거 아, 하나만 예. 골치를 썩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 먼저 살펴볼게요. 예. 네, 함께 보시면 보유와 매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네. 제닉 이 종목만 골치 썩고 있는데 매수가 45,0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제가 안 좋은 소리를 좀 하더라도, 예, 서울경제 예. TV를 사랑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지금 한 15% 정도 손실 나셨거든요. 맞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좀 어렵게라도 좀 드리냐면, 예. 자,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한번 보면 마스크팩을 선전하는 홈쇼핑, 예,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못 봤어요. 맞죠? 예. 그러면 얘들이 주장하는 게, 제닉 예.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 시장에서는 호황이다. 예, 맞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린단 말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우리의 예상치를 만족을 시키려면 국내에서도 펑펑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방송이 막 일주일에 4번, 5번씩 잡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예. 1개씩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벌써 시장의 눈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평가에는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예.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여기에 큰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왜 이때 하락이 일어났냐면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서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큰 거래량이 또 나왔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망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당연히 기관한테서 물량이 이만큼 나왔고요. 예. 우리가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런 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한 번만에 우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런 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또 차익실에 매물이 나올 거고요. 다시 또 내려가다가 또 올라오면 또 차익실에 매물이 나올 거고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좀 파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시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목소리에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이상문 전문가님, 그러면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지 않아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한번 같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기간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한테 넘기는 물량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청자분이 제닉이 정말 마음에 든다, 마스크팩 2020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3,000원에서 3만원 사이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자리는 그만큼 더 내려갈 수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길게 보면 지금 매도하시고 나중에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선에서 다시 잡아보자는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다음 주에 전화 한 번 더 드릴 건데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씩씩하셔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제닉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종목 봐드릴게요 했었죠. RNL 바이오인데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네. 문자를 주셨었던 분입니다. RNL 바이오를 4,9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8867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네. 예, 매수가까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단기적인 어떤 저항은 분명히 중간에 한 4,200~300원대에서 단기 저항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일단 RNL 바이오의 현재의 어떤 그 기업의 전개 상황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태반 관련한 줄기세포 특허도 냈고요. 소아마비 치료제 등도 냈거든요. 굉장히 좀 발빠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은 좀 화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내년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글로벌 어떤 바이오의 흐름과 그리고 이 RNL 바이오의 어떤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수익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 RNL 바이오 분명히 일을 한번 낼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4,200원대 단기적인 저항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은 있더라도 돌파가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한 5,000원까지 4,200원이 돌파가 되면 5,000원까지의 어떤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3,500원대로 떨어지면은요, 현재 비중이 10%니까 10%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예.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NL 바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팔지 마시고요. 4,200원이 저항이지만 5,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오히려 3,500원 선에서는 더 사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상훈 전문가님이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별표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별심 잡기 들어가신 것 언제 같은데. 별점왕이셨죠? 9월 달이었나요? 11월이 10월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이었죠. 달이죠. 예, 다시 탈환하셔야죠. 네. 네, 별점이 이제 막 다시 또 쏙 올라갈 들어오고 때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다음 종목은 경남기업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8847번님께서 오늘 하락하다 보니까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 뭐 차트적인 분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보는 권에서도 지금쯤 한 번쯤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한번 나쁘진 않다고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경남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종합건설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주들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오늘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주에 어느 정도 이목이 쏠렸다는 거죠. 하지만 코스피 자체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보다는 지금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 이때까지 못 올라왔던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조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매기 자체가 그쪽으로 약간은 좀 쏠릴 확률도 좀 있다는 걸 좀 열어두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네. 일단 지금 거래량 자체는 벌써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은 20일선이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5,300원에서 5,400원 사이를 매수권으로 조금 가담을 하시고요. 대신에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5,000원으로 좀 짧게 6%가량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한번 간다면 그때는 6,000원 이상까지 한번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300원에서 5,4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까지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남기업 적정 매수가는 5,300원에서 5,400원 선입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3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도 봐드립니다. 네. 로엔케인데요. 3,600원의 비중이 66%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대응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으로는요, 현재 흐름을 좀 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좋아하는 종목은 한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시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안 하는 게 별로 없죠. 양털 부츠도 팔고요, 예. 뉴스도 팔고요. 너무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어떤 그 추세는요,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겠지만은요, 장기 투자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현재는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은 해 나갈 것이고요. 매수가가 좀 높으시거든요. 3,600원.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좀 일정한 상당한 기간은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중기적으로 계속 보면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자고 말씀해 드리고요. 예. 만약에 2,500원 선을 하회하는 어떤 그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요, 눈물을 머금고라도 한번 좀 물량을 팍 줄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많으신데 로엔케이 다소 여유 있는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런 반응을 기다렸어요. 남은호 원장님께도 네. 짱짱 이러면서 별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매수가 29만 3,550원에 비중이 23%. 매도 시점을 문의하시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내년에 유망되는 업종 30선 중에 한 29등, 28등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선도 세력이면 분명합니다. 28등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만큼 내년 시장 자체를 조금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도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화학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11월 달에 우리가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화학 제품에 대해서 10.6%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화학주가 지금 다시 차화정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표현을 하기로는 왕자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언제가 고점이었냐 하면 2011년 4월 달을 고점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58만 3천원짜리가 지금 하단이 27만까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추세적인 전환을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중국 차트와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2011년 4월 달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꼭지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 패턴이 되었죠.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손바뀜 자체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에너지, 탄력적인 에너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학주 중에서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거래량만 좀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짱짱하게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심을 좀 기울이지 마시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대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길게 보시면 거래량 동반 는다면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됐어요. 이제 지난주 상담했던 종목 AS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남은 원장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이 종목이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였는데요. 4,740원에 30%를 들고 계셨었고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다시 정고점 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셨는데 현 구간의 매매 공방이 치열할 거다. 남은 원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관망을 하고 추세를 보고 대응하자 하셨었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청자께서 계속 들고 계신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SK 브로드밴드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 장이 네. 일주일 내에 계속 보합권으로 예. 상승도 하락도 없는 장이어서 예. 지금 추세 보고서는 다음 주 정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홀딩을 하든지 결정을 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 전화 연결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남은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세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현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그 현 가격대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치고 받고만 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지지 공방이 이제 종결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떨어진다면 4,170원, 4,2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올라간다면 다이렉트로 5,000원 선 바로 진격 가능합니다. 그 가격대도 가격대지만은 네네. 이 기업이 통신업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SKT랑 뭐 인수합병 같은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없나요? 예, 뭐 인수합병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내년 안에는 다시 이제 뭐 인수합병 가능성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해도요. 네. 자체의 어떤 뭐 그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도 큰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짧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줄여가는 게 또 SK의 어떤 그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비싸고 SK텔레콤 주가가 비싼 이유가 네. 자본금을 절대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어떤 희소성 가치를 좀 키우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주식은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SK 브로드밴드를 합병을 했을 경우에 그 주가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하자고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바로 과감하게 또 매도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이게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네. 4,500원 선을 계속 이제 상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도 지금 4,48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네. 4,500원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홀딩 하는데 4,500원 오늘이나 월화 정도까지 4,500원 확실히 이렇게 지지 못해준다면은 매도하는 방향이 괜찮을까요? 지금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안에 현 가격을 그대로 3, 4일 유지가 수요일까지 현 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매도 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4,500원 선이요. 월화수까지 유지가 그냥 그 상태로만 답보 상태라면 일단은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네. 예, 아직까지 큰 손실은 아니시니까 대응을 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매력적인 저- 목소리만큼이나 대응도 참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언제든지 어려운 점 있으면 또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상로 전문가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였습니다. 145만 원의 비중이 20%. 이상로 전문가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수익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님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들고 계세요? 아니면 수익 실현하셨어요?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매도하려다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이상로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큼 생각하시나요?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지죠?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상담을 들으시면 오늘 참고를 하시고 그거를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매수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가격대 145만 7천 원이거든요. 자, 오늘 한 텀 넘기고 다음 주에 뭘 지켜보냐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140만 원에서 145만 원에 밑꼬리가 달리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하단에 여기에 140만 원에서 145만 원 사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밑꼬리가 달리는 날, 그 다음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재정절벽 이슈가 미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IT나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지금 크게 갈 수가 없는 장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하실 거면 좀 더 긴 호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예.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140만 원에서 145만 원 밑꼬리 달리시면 또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세계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0년에서 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 4.7%가 산출됩니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습니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 재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 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합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리본 사업을 내년부터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리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의 계층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고용 연계 서비스로 현재 부산, 광주, 경기,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본 서비스는 참여자에게 밀착 기초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 역량을 고려해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희망 리본 사업 참여자의 취업 창업률은 2009년 31.8%에서 2011년 52.7%로 크게 늘었고 탈수급률도 같은 기간 9.1%에서 18.9%로 기존의 자활 근로사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 경기를 살리려면 적자 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조 7천억 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업 지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4조 3천억 원 등 총 6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6조 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현지 시간으로 20일 항고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자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항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항고심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이 배상금 10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200억 원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동짓날입니다. 진정으로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다고 하죠. 앞길을 쫓는다고도 하는데요. 네. 시장하시죠. 팥죽 드시고 힘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